자, 다시 반도체에 주목하는 시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실망감을 느꼈던 반도체에 대한 투심이 여러 가지 수급이 꼬인 이슈들이 좀 완화가 되면서 좀 해소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마섹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요. 테마섹 관련된 이슈는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자, 미국의 7월 CPI가 3.4% 어제 밤 9시 반에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그 investing.com이나 이런 것 통해서 지표 보실 거잖아요. 저도 실시간으로 볼 때는 그걸로 보는데 딱 예상치 3.4, 발표치 3.4. 근데 이제 발표 직후에는 나선이 별로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근데 발표되고 나서 한 2, 3분 정도 있다가 이제 갑자기 탁 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예상치에 부합했으니까 일단 리스크는 좀 완화가 됐다. 그래서 올해 금리 인하까지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한 차례 인상이나 동결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일단은 올해 동결 기대감이 높아졌다. 적어도 9월 FOMC에서 인상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에요. 금리는 앞으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가 다시 80불 위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장기화되면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숨 돌린 건 맞는데 앞으로도 금리는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 이슈가 많았습니다. 일단 마이크론이 HBM4E부터 맞춤형 메모리에 진입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메모리는 그냥 표준화가 돼서 이제 찍어내는, 그래서 싸게 많이 찍어내는 사람이 장땡인 뭐 그런 이제 품목이었는데 HBM4부터는 그 파운드리의 로직이 들어가고 4E부터는 그 로직이 조금 더 심해질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자, 지금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만드는 HBM이 어느 정도 규격 표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빅테크나 이제 하이퍼스케일러에서 HBM을 살 때 삼전, 닉스, 마이크론으로부터 다 받아도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HBM4E로 가면 맞춤형 메모리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주문을 하는 쪽, 예를 들면 뭐 빅테크와 메모리 업체가 공존을 해서 우리 HBM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 해서 커스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춤 제작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빅테크가 메모리 3사로부터 메모리를 받고 있다면 HBM4E 이후부터는 한 군데나 아니면 두 군데에서밖에 메모리를 못 받을 것이다 라는 게 마이크론의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각사가 만드는 메모리가 빅테크에 맞게 다 자체 설계가 다르게 들어가니까 다른 제품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메모리의 비메모리화라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주목받는 메모리 업체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주목받는 메모리 업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경쟁을 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메모리가 공급 과잉이 돼서 경쟁이 심화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메모리가 커스텀화, 그러니까 맞춤 제작에 들어가니까 이 맞춤 제작 경쟁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BM의 판도는 그 4E부터는 조금 많이 변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DB하이텍이 파린치 파운드리 가격을 추가 인상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공정이 첨단 공정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레거시 공정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레거시 공정을 해줄 만한 그 라인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DB하이텍처럼 좀 레거시를 기존에 만들었던 이런 반도체 업체들이 다시 한번 좀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웨이퍼가 이제 300mm가 있고 200mm 웨이퍼 뭐 이런 식으로 8인치 공정 뭐 이렇게 인치로도 나누잖아요. 그래서 구공정과 신공정 사이에 신공정이 많이 쓰인다고 해서 구공정이 죽는 게 아니고 그 공정들이 또 필요한 과정은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으로는 뭐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보통 아주 고사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면은 물론 연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하겠지만 아직은 완전 자율 시대가 안 왔잖아요. 근데 자동차의 반도체는 필요해요. 자율주행차가 아니더라도.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범용 반도체고 저렴한 반도체라서 하나에 몇백 원짜리 혹은 몇천 원짜리 반도체도 들어가요. 그런 것들은 다 구형 공정이에요. 근데 예전에 그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하다라는 이슈가 한번 나왔던 거 아시죠? 그러니까 첨단 반도체 공정으로 쏠리면 구형 반도체가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공정이 모자라게 됩니다. 생산하는 부분이. 그래서 DB하이텍 같은 업체가 또 거기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광주시가 이제 클러스터 조성 지원에 총력전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호남팹 관련된 이슈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나와요. 이재명 대통령이 빨리 하겠다는 의지는 무지하게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보시면 일단 전공정 장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좀 꿈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익 IPS, 테스 아니면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군들.
그래서 호남팹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가장 빠르게 자극받을 수 있는 게 반도체 장비이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그리고 특징 섹터 한번 보겠습니다. S7 어제 이어서 또 올라갔죠. 삼성전기, SK스퀘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갔고, SOFC, 두산 퓨얼셀, 범원 퓨얼셀, 이터닉스. 이터닉스는 신재생의 거의 뭐 대표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신재생주를 하실 때는 이정표처럼 삼으면 되고, 이터닉스가 그 태양광 사업도 하죠. 전력 재판매 사업자기도 하고, 피크 저감 ESS 사업자기도 하고, 풍력도 하죠. 신한우이 해상풍력 주도자기도 하고, ESS도 하죠. 앞서 말씀드렸던 피크 저감 ESS 국내 1위 업체인데 SOFC도 한단 말이에요. SOFC, 그러니까 이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하면 우리가 대표 기업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블룸에너지인데, 블룸에너지가 또 간밤에 주가가 좋았어요. 근데 이 블룸에너지의 SOFC를 국내에서 공급한 업체가 또 SK이터닉스입니다. 그래서 SK이터닉스는 웬만한 그 신재생 관련된 사업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기 때문에 대장주의 역할을 항상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블룸에너지 급등에 힘입어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관련주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도 은근히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요. 네이버 오늘 좀 수급 좋습니다. 네이버가 근데 요즘 주가가 되게 막 그 들쑥날쑥이잖아요. 급등, 급락, 급등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무조건 바이앤홀딩보다 급등할 때 좀 비중 줄이고 급락할 때 비중 늘리고 뭐 이런 말씀은 제가 한두 번 드린 건 아닌데, 네이버는 그런 전략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너무 정신없어요. 그죠? 굉장히 이제 어지럽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단기 급등을 했었던 위치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요. 기판주 좋았습니다.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 삼성전기가 크게 올라가면서 뭐 LG이노텍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판주를 견인했다. 이수페타시스도 워낙 좀 못 갔기 때문에 언제 올라가도 이상할 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바이오주도 일부 올라왔습니다. 펩트론, HLB, 한올바이오파마. 블랙록이 알테오젠 지분을 5% 이상 확보했다라는 걸 공시하면서 알테오젠이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블랙록이 알테오젠만 사고 있는 게 아니었다. 국내 제약 바이오주를 은근히 많이 담고 있어요. 유한양행, 그 다음에 HLB까지 심지어. HLB는 지금 리보세라믹 관련 논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HLB도 사고 있다는 것은 블랙록이 국내 제약 바이오주 사냥에 좀 들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수급 효과로서 좀 반영됐고 당연히 코스닥 시장에도 좀 호재로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요 이슈들 한번 보겠습니다. 재밌는 이슈죠. 모건스탠리가 삼성전기를 최선호주로 선정했다. 삼성전자에서 삼성전기로 탑픽을 바꿨는데 목표 주가는 조금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오늘 삼성전기에 올리는데 도움이 된 건가? 뭐 좀 도움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외국계에서는 이제 좋은 평가를 내면서도 수급은 항상 정방향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죠? 좋은 말을 하고 뭐 매도하고 이런 것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언급에 너무 휘둘리실 필요는 없고 그냥 뭐 참고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V코스피 지수, 변동성 지수죠. 3개월 내 최저치 수준, 그만큼 시장이 많이 안정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이 V코스피 지수는 그 옵션의 외가격을 통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옵션의 외가격은 현재는 가치가 없는데 내가격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 가치가 생기죠. 그러니까 외가격 옵션들에 대한 거래가 활발하다는 것은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든 튈 가능성이 높다라는 곳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고, 그것은 시장이 안정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외가격 옵션 거래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다라는 의미고, 그것이 V코스피 지수의 안정을 불러온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많이 완화가 됐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를 기점으로 확실히 시장은 조금 안정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부동산 관련해서 의미 있는 이슈가 하나 나왔죠. 813 공급 대책 나왔습니다. 이거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부동산 프로는 아니니까 주식 프로기 때문에 아주 비중 있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꽤 의미 있는 공급 대책인 것 같아서 한 줄 정도는 넣어봤고요. 그 수도권 공공택지 8.9만 호를 착공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린벨트도 이제 살짝 조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공공택지라는 게 실제로 조성되고 뭐 아파트 올리고 이런 게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과정을 대폭 축소했다는 내용입니다. 항상 이제 나오는 게 수도권 뭐 공급 폭탄, 닭공, 닥치고 공급 뭐 이런 말들 계속 나오면서도 실제로 공급 속도가 그걸 따라가지 못했는데, 이번 813 공급 대책을 통해서 진짜로 우리가 공급 한번 해볼게, 이런 의지들을 조금씩이나마 뭐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으로 연결해 보면 당연히 건설주가 연동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건설주 흐름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모멘텀, 데이터 센터 구축 모멘텀, 원전 모멘텀, 재건축 재개발 모멘텀, 뭐 해외 이제 인프라 관련된 뭐 수주 모멘텀, 국내 재건축 재개발, 너무 많은 모멘텀들을 한 번에 갖고 있어요. 건설주들이 계속해서 좀 시장을 견인해 나가면서 눈에 띄게 좀 상승하는 모습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봤는데 토스증권 많이 쓰시죠, 지금? 토스증권이 오픈 API의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라는 이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LLM을 그 증권으로 갖고 온 건데 앞으로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 시장가로 10주 사줘. 이러면은 그렇게 사주고, 자, 뭐 삼성전자 시장가로 매도해줘. 이러면 매도하고, 그런 게 가능해진대요, 이제. 그래서 요거를 들으면서 조금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주식 매매를 편리하게 할 수 있나?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근데 빠른 매매를 하려면 마우스라는 게 훨씬 빠르겠죠, 말보다는. 그죠? 그런 생각도 들었고, 이렇게 말로 주식 매매를 명령했을 때, 얘가 잘못 알아들었을 때 좀 큰 말도 안 되는 파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토스증권이 이 오픈 API를 서비스하면서 말로 거래하는 시대를 열겠다라고 야심찬 그 포부를 드러냈어요. 그래서 매매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뭐 크게 이제 유용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 수월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가 안착이 된다면 매매 패턴도 조금 뭐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게 그건데요. 테마섹. 네. 싱가포르의 국부펀드 테마섹이 운영하는 자산 규모가 580조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국민연금보다 작긴 한데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근데 이제 이들은 그 많이 투자를 하고요, 보통 투자를 할 때. 그리고 장기 보유를 하고요. 그리고 투자를 좀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삼전 닉스에 대한 투자 타이밍을 뭐 논의하고 있다, 정부랑.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것도 분명히 삼전 닉스 반등에 도움이 됐던 기사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당시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 테마섹은 한국에 한 번도 투자한 적이 없고 삼전 닉스에 최초로 투자하는 것이고, 그리고 투자 타이밍을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 요게 기사로 나왔어요. 그래서 첫 기사가 나온 다음에 그 기사가 계속해서 송출이 됐고, 당연히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겠죠. 근데 제가 들어오기 몇 시간 전에 이제 그 텔레로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반박된 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테마섹이 한국에 투자하는 게 처음도 아니고, 삼전 닉스에 대한 투자 타이밍을 정부와 논의하지 않았고, 그리고 삼전 닉스를 지금 매수했냐 안 했냐라는 질문에는 딱히 대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제가 그 텔레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원문을 해석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저도 들어오기 직전에 본 거라서 그러니까 요거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테마섹 이슈가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친 게 맞기 때문에 요 부분이 좀 정정돼서 있는 게 맞다면, 실제로 뭐 정부와 논의도 안 했고 한국에 처음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삼전 닉스를 이미 샀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속적인 기사들을 한번 따로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도 후속 내용이 나오면 내일이든 뭐 다음 주든 추가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보고 내용들 보면요. AI 수요에 대한 걱정은 애초에 할 필요도 없었다. 다만 수익성 문제는 이제 상수가 되었다. 2분기 실적 시즌을 소화하면서 주요 3사의 견고한 클라우드 성장률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AI는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상회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반도체주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빅테크 클라우드 성장률 추이를 보면 이렇게 차트가 우상향을 크게 합니다. AWS 마찬가지, 애저, MS 애저,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는 엄청난 그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LLM 모델의 지출하는 추세는 하락 중이다. 그러니까 토큰이 이제 효율적으로 바뀌면서 그 적은 전력이나 적은 비용으로도 더 많은 그 결과물들을 출력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제번스의 역설이라고 해서 쓰는 사람이 이제 많아질 때 비용이 떨어지고 훨씬 더 대중화가 된다, 이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AI에는 지금 이런 이론들이 꾸준하게 먹혀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전략 비축률 재고 추이인데 이게 최저치로 급감을 했는데 최근에 나온 이슈를 보니까 또 은근히 재고가 좀 쌓였대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완화시키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요 리포트 자체도 어쨌든 찍어서 송출되고 그 다음에 속보는 또 다른 내용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저치로 급감했다가 재고가 생각보다 살짝 반등을 했다. 거기까지가 지금 최신 이슈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가솔린 가격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큰 부담이다. 실제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과 유가가 어느 정도 일치한대요. 그러니까 반대로죠, 반대로.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유가가 떨어지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유가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앞으로 꾸준히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은 들죠. 유가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물가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리고 프리캐시 플로우 문제는 지금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체크해볼 부분임은 분명하다. 전기전자 이슈를 한번 보면 요즘에 애플 관련된 이슈가 좀 많이 나오는데 아이폰 18 프로 얼마나 오를까? 애플 신제품 가격 줄줄이 인상 가능성.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그 갤럭시 G8 폴드가 엄청나게 잘 팔렸는데 일주일 사전 예약에 144만 대가 팔렸습니다. 144만 대면 이게 거의 뭐 대전 인구 정도 될 거예요, 아마. 대전 인구 근접할 거예요. 144만 대 정도면. 그러니까 광역시, 대전광역시 인구. 그러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물량이 팔린 거거든요. 역대 최고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70%가 그 4대3 비율, 4대3 비율에 220만 원짜리 폰이에요. 그러니까 폴드가 울트라는 280만 원, 그리고 4대3 비율이 220만 원. 근데 앞으로 나올 애플 폴더블은 300만 원 이상. 그러면 사실상 앞으로 나오는 폴더블 중에 220만 원짜리가 제일 싸다. 네. 그거를 뭐 노린 것 같다 이런 분석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어요. 디자인도 뭐 이쁘게 나왔지만. 그리고 애플이 통유리로 된 뭔가 스마트폰을 출시하려고 했다가 사실상 실패한 것 같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나왔고. 그래서 애플의 가치가 앞으로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비싼 메모리 때문에 마진을 남기기가 쉽지 않다. 이런 분석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애플의 주가를 좀 흔들 만한 그런 이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올해 폴더블 판매량은 증가한다. 폴더블 아이폰이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라는 분석들은 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와이드 폴드가 흥행하면서 삼성전자가 폴드8에 100만 대 증산하기로 했다라는 이슈도 최근에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폴더블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폴더블을 둘러싼 IT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까지도 꾸준하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넥스트레이드에서의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흐름 보면 움직이는 종목들이 클리오가 좋은 실적 냈죠. 지금 실적 발표가 쏟아져요. 조금 있으면 2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기 때문에 실적을 내는 기업들이 계속 나옵니다. 클리오 순이익 급증, 미국과 중국의 가파른 성장세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화장품주도 많이 희비가 갈리죠. 마녀공장 실적 안 좋았고 그리고 달바글로벌도 조금 못했고, 근데 클리오는 또 서프라이즈 냈고, 이러면서 종목별로 차별화가 계속 됩니다. 좋은 실적에 의해서 올라갔고요. 명신산업이 좀 급등했네요. 명신산업이 그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이슈는 지금 안 잡히고요. GNC에너지 역시 뭐 좋은 종목이긴 하죠. 올라왔고, SK케미칼이 은근히 또 실적이 좋았어요. 제가 예전에 그 손절을 한 아픈 기억이 있는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전에 한번 드렸는데 SK케미칼이 한번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에이블 CNC, 그리고 유한양행은 아까 말씀드렸죠. 블랙록이 지분 확대를 했습니다. 한 1%포인트 정도 확대한 것 같거든요. 지금 넥스트에서 움직이는 종목 보면 뭐 호실적된 종목군들, 일부 화장품주, 그리고 제약바이오주,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이 정도가 좀 눈에 띕니다. 그래서 내일장 흐름에 화장품, 제약바이오, 에너지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수급은 뭐 마무리는 괜찮았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보면 수급은 제가 연속성이 더 중요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3거래일 연속 매수긴 해요. 규모도 크긴 하지만 그 선물 부분에서는 이제 매도가 있었는데 현물 매수에 비해서는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다. 지금 합성 포지션을 보면 외국인은 상방 베팅으로 살짝 바뀌긴 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물론 포지션을 봐야겠지만 일단은 상방 쪽을 조금 더 열어두는 그런 환경인 것 같기는 해요. 특징적인 게 이제 투신에서 많이 들어오죠. 투신의 수급은 펀드와 연동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가다가 요즘에 주식형 펀드로 다시 좀 자금이 유입되는 건가? 라는 기대감을 살짝 갖게 만들긴 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직 개인이 이제 좀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의 힘은 좀 약해요.
투자자 예탁금이 내려온 상황이라서 이 빈자리를 외국인이나 기관이 좀 메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좋지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내일은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3거래일 이후 다음 주 화요일 날 장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연휴 관련된 불확실성이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은 염두를 하고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뭐 그걸 깨고 그냥 올라가면 더 좋긴 하죠.